일단 불맛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시 불맛은 중국집 불맛을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립니다. 간혹 한식이나 양식집에서도 그런 불맛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불맛의 종류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재료가 살짝 타서 눌어서 생기는 맛입니다. 이 누른 맛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맛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집에서 충분히 태운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불맛 나는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코까지 불맛이 확 전해지는 느낌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 탄 맛입니다. 우리가 불맛이라고 느끼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 기름 탄 맛입니다. 중국집 불쇼하는 게 다 기름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기름 탄 맛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플람베입니다. 불쇼한다고 소주나 럼주 같은 도수 높은 술을 뿌리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알코올을 태워서 불을 내는 것을 서양 조리 용어로 플람베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코올을 태우는 것은 눈요기에는 좋습니다만 맛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인공 불맛입니다. 불맛을 좀 안다면 목초액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목초액 말고도 불맛 제품은 많습니다. 아무나 지방을 태우거나 훈제해서 불맛 혹은 불향을 첨가하는 제품들인데 이 영상의 관심사를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탄 맛이 불맛의 핵심입니다. 기름마다 온도는 다르지만 식용유는 300도, 400도 정도면 불이 붙습니다. 물은 안 붙지요. 물은 100도면 끓어 증기가 됩니다. 식용유가 300도까지 오르는 것을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용유는 200도가 넘어가면 발연점이라고 해서 연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나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불을 끄겠지요. 그래서 300도까지 오르는 것을 볼 일이 없습니다. 한편 물이 기체가 된 것을 수증기라고 하죠. 기름이 기체가 된 것을 유증기라고 합니다. 기름 자체를 300도 넘게 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증기라면 다르죠. 유증기는 아주 작기 때문에 쉽게 온도가 오르고 불이 붙습니다. 실제 후라이팬에서 어떻게 불이 나는지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뜨거운 팬에서 기름을 두릅니다. 기름 온도를 연기가 날 정도로 높은 200도 정도까지 올립니다.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물방울은 100도면 끓는데 주변이 200도나 되네요. 그래서 물은 순식간에 기화해 수증기가 되어버립니다. 물은 튀어오르면서 근처에 있던 기름까지 공기중으로 뜨게 하는데요. 이 작은 기름방울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쉽게 온도가 오릅니다. 결국 유증기에 불이 붙게 되고 그 끓음과 탄맛이 음식에 남게 되는 겁니다. 팬을 기울이면 불이 더 잘 붙는데요. 팬을 기울여서 흔들면 유증기가 좀 더 불의 열기에 직접적으로 닿습니다. 더 뜨겁다는 말이죠. 팬도 가운데보다는 가장자리가 더 뜨거울 테고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불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알았으니 불맛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영상 끝에 불맛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화력이 약해도 불맛을 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불맛을 낼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불맛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일반적인 가정집인 저희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드 이 부분은 아마 불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부분입니다. 불맛 내려고 불을 내다 보면 일단 여기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시끄럽게 알람이 울립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가서 가스가 차단되고요. 아파트라면 경비실에서 무슨 일이냐고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천장을 한번 보시면 불에 아주 잘 탈 것 같지 않나요? 천장에 불이 닿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경비실에서 전화 온 것까지 제가 그대로 겪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드에는 끄름이 묻어가지고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반면 식당들은 이런 구조여서 집과는 다릅니다. 업소의 화력이 센 건 당연하고요. 불맛 내기에 편한 팬이 있습니다. 오늘 쓸 팬은 4가지입니다. 먼저 작은 스텐팬입니다. 두 번째로 큰 스텐팬입니다. 코팅이지만 스테인리스 맞습니다. 28cm입니다. 세 번째로 큰 알루미늄 궁중팬입니다. 네 번째로 작은 알루미늄 팬입니다. 화구는 보통 가정집 화구입니다. 오른쪽에 화구가 조금 더 세지만 그냥 가까운 거와 찍기 편하니까 중간 세기의 화구를 썼습니다.
알루미늄보다 스테인리스가 훨씬 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불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큰 팬보다 작은 팬이 불만 내기가 쉽습니다. 웍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걸 누가 집에 가지고 있겠습니까? 먼저 큰 스테인리스 팬으로 양파를 볶아보겠습니다. 기름을 많이 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도 너무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 여차하면 팬을 덮어버릴 수 있는 뚜껑을 준비합니다. 기름에서 연기가 날랑말랑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팬이 크고 무겁고 평평해서 영 흔들기가 불편합니다. 불만 낼 때 이 팬은 안 쓰는 게 낫겠습니다. 이 팬은 크고 뜨거워서 전 부칠 때 유용하더라고요. 다음은 작은 스텐 팬입니다. 아까처럼 연기 날 때까지 달군 뒤에 양파를 넣었습니다. 넣자마자 벌써 예감 좋죠? 적당한 연기가 보이고 이 정도의 불꽃이 보입니다. 이게 가정집에서 가장 적합한 정도의 불입니다. 팬이 작으니 유증기가 가스레인지의 불꽃과 닿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알루미늄 궁중팬입니다. 알루미늄은 스텐팬보다 열기가 부족합니다. 기름튀는 거 귀찮아서 제가 제일 다용도로 쓰는 팬입니다. 앞부분이 뜨거워야 하니 팬을 기울여서 달궜습니다. 연기가 날 때 양파를 넣었는데도 영 시원찮네요. 작은 알루미늄 팬입니다. 양파가 다 떨어져서 이번엔 냉동 삼겹살로 해보았습니다. 먼저 약한 불로 기름기를 충분히 빼겠습니다. 이 정도면 기름기와 물이 충분히 빠진 것 같습니다. 불이 막 붙네요. 팬이 작아서 엄청 편하고 잘 됩니다. 물을 내려고 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요리에서는 간장을 넣기도 하죠. 그래서 간장을 넣어 보았습니다. 안 좋은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물을 많이 넣어서 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물기가 흥건한 양파를 넣어 보았습니다. 넣자마자 물기가 튀어오르더니 불이 치솟네요. 맛이 어떻고를 떠나서 집에서 하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추가로 이런 불내기를 너무 오래 하면 음식의 끓은 맛이 과해지니 1분 미만으로 조금만 하는 게 좋습니다.